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세상은 너를 속인다. 내 영혼을 믿어라. 우리는 매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을 현실이라 믿고 살아간다. 스마트폰 속 뉴스, SNS 타임라인, 회사 회의실의 공기, 카페 유리창 너머 스쳐가는 사람들. 그것들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구체적이어서 마치 그 외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문득 그런 현실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다. 어떤 말은 듣는 순간부터 가짜 같다. 어떤 표정은 웃고 있지만 진심이 아니란 걸 느낄 수 있다. 어떤 성공은 겉은 화려한데 안은 공허하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린다. 이게 진짜 현실일까? 살다 보면 현실이라는 단어가 마치 무기처럼 쓰이는 순간이 있다. 현실 좀 봐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건 비현실적이야 같은 말들. 하지만 현실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다수가 믿는 것인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인가? 아니면 언론이 말해주는 진실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질문에 휘둘리며 살아간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본 것보다 남들이 믿는 것을 더 믿게 된다. 자신의 마음보다 타인의 시선에 더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자신의 현실을 잃어간다. 그때 필요한 건 내 안의 깊은 직관이다. 아직 말로 다 설명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어떤 신호. 누군가는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그 영혼의 속삭임을 이렇게 정리했다. 현실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을 바꾸면 현실도 바뀐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계발 슬로건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매 순간 무엇을 진짜로 믿을 것인지, 어디에 삶의 중심을 둘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선언이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어떤 틀에 가두려 한다. 현실이란 이름으로, 기준이란 명목으로, 정답이라는 강요로.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들어야 할 것은 당신의 내면이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무시하면 결국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안정적이어도 그 삶은 진짜가 아니다. 거짓 현실 위에 세운 인생은 무너지기 쉽고 살아있는 것 같아도 숨이 막힌다. 이제 묻고 싶다. 당신이 믿고 있는 현실은 진짜인가? 당신이 포기하고 있는 그 감정, 그 가능성, 그 직관은 정말 틀렸기 때문인가?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말해서 그런 것인가? 이 질문이 당신에게 불편함을 주었다면 그건 좋은 신호다.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진짜를 찾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 그 불편함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당신의 현실은 바뀔 수 있다. 아니, 당신이 마음을 바꾸면 현실은 반드시 바뀐다. 현실은 마음이 만든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다. 삶의 근본 구조를 뒤흔드는 강력한 선언이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걸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한다. 현실은 외부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한 기분이나 감정 상태가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의자 해석의 틀이다. 같은 장면을 두고도 어떤 이는 희망을 보고 어떤 이는 절망을 본다. 같은 날씨 속에서도 어떤 이는 자유를 느끼고 어떤 이는 고립감을 느낀다. 중요한 건 바깥이 아니라 그 바깥을 해석하는 우리의 내면이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건 말이 안 돼. 지금 처한 상황을 봐. 하지만 이 말들은 우리를 고정된 세계 안에 가두는 말들이다. 그 세계는 누구의 시선으로 만들어졌는가? 언론의 말인가? 다수의 기준인가? 아니면 자라온 환경의 목소리인가? 우리가 진짜 잊고 사는 것은 내가 느끼는 현실, 내가 창조할 수 있는 현실이다. 마음을 바꾸면 현실도 바뀐다는 말은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관점을 바꾸는 연습이다.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는가? 그 생각이 만든 현실 속에 나는 갇혀 있는가? 아니면 깨어 있는가? 이 명언이 진짜로 품고 있는 메시지는 단순한 자기암시나 긍정 마인드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깊고
조용한 힘. 현실이란 본디 단단한 돌덩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물에 비친 그림자라는 것. 그 물을 흔들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이렇게 귀결된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답답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내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준 현실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마음을 조금씩 바꾸는 순간 세상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현실은 마음이 만든다는 말은 처음 들으면 어쩌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생각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탐구해온 주제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인간이 보는 현실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했고, 칸트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현상일 뿐, 사물 자체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동양의 불교와 유교 역시 세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무상한 흐름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철학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물어왔다. 지금 내가 보는 세상은 진짜인가? 나는 무엇을 통해 현실을 판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마음이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아 보이고, 마음이 혼탁하면 모든 것이 어지럽고 이협적으로 느껴진다. 현실은 언제나 하나였던 적이 없다. 그것은 각자에게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지며, 다르게 반응하게 만든다. 아인슈타인의 이 명언은 과학자의 언어로 말한 철학이기도 하다. 그는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과 공간조차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관찰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것은 물리학의 언어로 표현된 현실은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선언이었다. 아인슈타인은 단지 숫자와 공식을 넘어 존재 그 자체에 대해 질문했고, 그가 본 우주는 단단한 벽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도구로 끝없이 재구성할 수 있는 유연하고 열려있는 창이었다. 더 나아가 이 말은 스스로를 현실의 피해자라고 느끼는 이들에게 현실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건넨다. 우리에게 익숙한 현실은 사실 구조화된 믿음의 덩어리에 불과하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성공이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란 무엇인지는 정해진 게 아니라 학습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배운 대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새롭게 배워갈 수도 있다. 마음을 바꾼다는 건 세상을 보는 틀을 다시 짜는 일이다. 불교의 선문답처럼 차 한 잔 속에 우주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의 이 한 문장에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인류 철학의 핵심이 담겨 있다. 우리가 현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철학은 조용히 속삭인다. 그건 내가 아직 마음의 힘을 모를 뿐이라고. 첫 번째 이야기는 헬렌 켈러라는 한 여성의 삶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생후 19개월 만에 시력과 청력을 동시에 잃었다. 어린아이가 세상을 인식하는 두 개의 가장 큰 창문이 동시에 닫힌 것이다. 세상과의 연결이 단절된 그 어린아이는 몸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정신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헬렌의 삶은 한 사람으로 인해 변했다. 앤 설리번이라는 스승이었다. 그녀는 손바닥에 단어를 써주는 방식으로 헬렌에게 언어를 가르쳤다. 그녀가 처음으로 이해한 단어는 물이었다. 손에 떨어지는 시원한 감촉, 그리고 동시에 손바닥에 써진 우월효라는 단어. 그 순간 헬렌의 마음에서 현실이 탄생했다. 세상은 그때부터 형체를 갖기 시작했고, 그녀는 배움과 감각의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내 운명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운명에 대한 나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마음을 통해 현실을 다시 창조한 사람이다. 그녀의 신체적 조건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구조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다. 그는 29살까지 소설 한 줄 써본 적 없는 그저 재즈바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야쿠르트 스왈로즈의 야구 경기를 보던 어느 날 갑자기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원고지를 꺼냈다. 그가 쓴 첫 문장은 어눌했고 그의 일본어는 문학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이 본 현실보다 마음에
떠오른 이야기를 따라갔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나에게 언제나 현실적으로 살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나는 그 현실이 진짜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 안에 있는 세계가 더 진짜 같았다. 지금 그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 그에게 현실이란 세상이 주는 틀을 벗어나는 순간 시작되었다. 현실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몰입한 내면의 세계에서 자라난 것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름 없는 사람들. 당신과 내가 알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고도 이건 새로운 기회야라고 말하는 친구. 이혼 후 삶이 끝났다고 믿던 누군가가 새로운 취미와 삶을 찾아가는 과정. 불치병 진단을 받고도 하루하루를 가장 의미 있게 사는 이들. 그들의 공통점은 현실이 바뀐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불행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들은 불행 속에서 자신만의 진짜 삶을 다시 짜나갔다. 이처럼 현실은 결코 바깥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건 언제나 마음이 결정한다. 마음이 두려우면 현실은 감옥이 되고 마음이 깨어 있으면 현실은 문이 된다. 요즘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더 빠르게 판단한다. 스크롤 한 번으로 수십 명의 삶을 들여다보고 몇 초 만에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게 되고 수천 개의 선택지 앞에서 매 순간 누군가의 현실을 기준 삼아 자신의 삶을 재단하고 비교하고 괴로워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현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과 감정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매우 유동적이고 취약한 구조다. SNS 속에서 좋아요가 많이 달린 사람의 인생이 진짜 같고 누군가의 삶의 방식이 내 삶보다 우월해 보이는 세상.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이 만들어 놓은 현실 안에 갇히게 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성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속도와 경쟁으로만 가치를 정하는 구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건 이상적일 뿐이에요.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할 여유 없어요. 하지만 그 말들은 곧 자신이 설정한 현실의 경계선이다. 이런 세상 속에서 현실은 마음이 만든다는 명언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를 준다. 현실을 바꿔라가 아니라 너의 현실을 다시 보라는 초대다. 지금 내가 느끼는 고통과 불안이 정말 외부의 압박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믿어온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 때문인지. 실제로 요즘 심리학에서도 인지 재구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건 단지 멘탈 관리의 기술이 아니다.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내 안으로 되돌리는 실천이다. 자신의 현실을 되짚어보는 사람들은 안다.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전부 필연이 아니라 선택된 해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해석은 언제든 새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게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은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답은 그렇다. 단 하루 안에 삶을 뒤집지는 못해도 단 한 번의 해석을 다르게 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현실은 조금씩 다른 색을 띠기 시작한다. 출근길에 사람들 틈에 끼어 무표정하게 서 있는 대신 하루를 열어주는 햇살 한 줄기와 마주할 때, 회사에서 마주한 질책 앞에 움츠러드는 대신 나를 단단하게 할 성장통으로 바라볼 때, 사랑이 끝났다는 통보 앞에서 무너지는 대신 나 자신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여길 때, 그 모든 순간이 현실을 다르게 쓰는 연습이 된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도 더 빠른 속도도 아니다. 오히려 더 천천히, 더 진실하게 내 마음이 만든 세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했던 선택들을 떠올려보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일어나기 싫었던 그 마음, 출근길에 들었던 라디오 뉴스, 동료와 주고받은 말 한마디, 퇴근 후 가게 앞에 멈춰섰던 발걸음. 그 모든 결정은 정말 당신의 의지에서 나온 걸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학습된 현실의 공식에서 나온 걸까?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세계에 살고 있지? 그 세계는 누가 만든 것일까?
내가 자라온 가정, 나를 둘러싼 사회, 미디어가 반복해서 보여준 장면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인 수많은 이게 현실이야라는 목소리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진짜 세상이 위험해서 생긴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마음이 그 위험을 더 크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가?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저건 나랑 다른 세계 이야기야라고 느낀 적 있는가? 그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현실을 말해주었는가?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현실은 냉정하니까. 그 모든 말들은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현실을 결정짓고 있다. 당신은 지금 삶의 작가인가? 아니면 독자인가? 다시 물어보자. 당신의 삶은 당신의 마음이 쓰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와 기준이 대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을 멈춰 서게 하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든다. 그 순간부터 현실은 바뀌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현실을 바꾸는 가장 첫 번째 실천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거야. 생각은 늘 배경음처럼 흐르고 있지만 그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지.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나는 지금 어떤 현실을 상상하고 있는가를 자주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야.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아, 지쳤어. 오늘도 힘들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그날의 현실을 설정한 거야. 반대로 오늘은 어떤 기회가 있을까라고 묻는 순간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구성되기 시작해. 이렇게 마음이 현실의 시나리오를 쓴다는 걸 기억해야 해. 그 다음은 말을 조심하는 거야. 말은 마음의 반영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다시 구성해. 나는 원래 그래. 이 나이에 뭘 해. 그건 불가능해. 이런 말은 단지 생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벽을 더 단단하게 세우는 주문이야. 그러니 말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바꿔야 해. 지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가능해질 수 있어. 조금씩 시도하면 달라질 거야. 이런 말들이 당신의 현실을 바꾸는 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실천.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현실을 다시 쓰는 시간을 갖는 거야. 종이에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생각, 불안, 희망을 써보는 거야. 그리고 그 옆에 내가 만들고 싶은 현실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거야. 이건 마치 내 삶의 프로듀서가 되어 다음 회차 대본을 새로 쓰는 작업이지. 이 습관이 쌓이면 점점 당신의 마음이 받아들이는 자에서 창조하는 자로 바뀌게 돼. 누가 뭐라 해도 현실은 당신이 구성한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있어 보는 용기야. 현실을 바꾸는 힘은 세상의 소음, 속이 아니라 조용한 내면에서 솟아나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진실들을 마주하게 되고 거기서 나만의 현실을 다시 만들어낼 용기를 얻게 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보여주는 현실을 믿으며 자라왔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어떤 삶이 성공이고 어떤 삶이 실패인지, 어디까지가 한계고 어디서부터는 꿈인지, 수많은 기준 속에서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갔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진실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현실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동안 내가 보고 믿어온 것들은 정말 세상이 정한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선택이었을까? 세상은 종종 너를 속인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너는 거기까지라고, 넌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목소리들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 목소리보다 더 깊은 곳에 당신의 영혼이 들려주는 소리가 있다. 그 소리는 말한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 조금 달라도 괜찮아. 조금 외로워도 그 길이 진짜 너라면 그게 너만의 현실이야. 우리는 모두 현실이란 이름의 위로 속을 걷는다. 그 안에서 길을 잃는 건 당연하고 때로는 멈춰 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라. 당신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그 미로는 출구가 되고 또 다른 시작이 된다. 당신이 지금
가장 깊은 내면에서 진짜로 원하는 삶이 있다면 그 마음을 믿어라. 그것이 당신이 새로 쓰는 현실의 첫 문장이다. 그리고 그 문장은 그 누구도 대신 써줄 수 없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진실을 써내려갈 수 있다. 오늘 그 펜을 당신의 손에 쥐어줄 수 있어서 고맙다. 지금 당신은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건 당신이 원한 세상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 속에 갇힌 세상인가요? 당신만의 진짜 현실을 한 줄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